밥만 먹고 나면 눈이 수르륵 감기고 손끝이 찌릿하거나 밤에 다리가 쑤셔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약을 받고 운동을 아무리 늘려도 나아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가 진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당뇨와 영양관리를 연구해온 이정훈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치를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는 것이 진짜 목표라는 겁니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식사량을 줄이고 배고픔을 참으며 애써온 시간들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순서와 타이밍이었습니다. 식사량만 줄이면 수치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은 더 예민해지고 조금만 먹어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식사 15분 전 단 2가지를 챙겼을 뿐인데 16년을 고생하던 분이 석 달 만에 외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편의점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무가당 두유와 삶은 달걀이었어요. 특별한 건강식품도 아니고 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그냥 편의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평범한 식품이에요. 식사량만 줄여서는 반쪽짜리입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몸은 급격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식후에 졸리고 손발이 절며 몸이 무거워지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낮잠을 자고 저녁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 일어나기 싫고 밤에는 다리가 쑤셔서 잠을 설치는 그 느낌 말이에요. 15분 전에 몸을 미리 준비시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15분일까요? 몸이 단백질을 받아들이고 소화를 준비하며 탄수화물을 받을 준비를 마치는데 딱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분 전에 먹으면 효과가 미미하고 30분 전에 먹으면 너무 배가 불러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건너뛰지면 진짜 중요한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무심코 넘기기 쉬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아니 삶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애써왔던 식사 조절, 운동, 약 복용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15분이라는 시간에 있었던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응원이자 당뇨로 고생하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누르는 그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효과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단 15분의 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당뇨와 직접 연결되는 일상 속 위험 요소들과 그걸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을 갖게 되실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이 영상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제주도에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지역이 궁금합니다. 이은자 79세님은 서울 강서구에서 혼자 지내시며 16년 넘게 당뇨 불편함과 싸워 오셨습니다. 아침밥만 먹어도 금세 졸음이 쏟아지고 점심만 먹으면 손끝이 찌릿찌릿해지니 외출도 어려웠죠. 밤마다 다리가 쑤셔서 잠도 잘 못 주무셨고 친구들 약속도 하나둘 미뤄졌습니다. 처음엔 약 문제인 줄 알고 약을 바꿔보기도 하셨대요. 그래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번엔 식사량을 확 줄이셨죠. 아침엔 죽 한 그릇, 점심엔 밥 한 공기, 저녁도 반기 만드셨어요. 수치는 조금 내려갔지만 몸은 더 힘어졌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어지럽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예전보다 더 자주 손벌이 저렸어요. 무엇을 먹어도 불안하고 수치를 낮춰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시 시도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친구들은 이거 먹어봐, 저거 해봐 하면서 여러 가지를 권했지만 그때마다 돈 만들고 별 차이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아예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지고 혼자 집에만 계시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의점에서 무심코 집은 무가당 두유 한 팩이 전환점이 됐어요. 사실 그날도 점심 먹기 싫었대요.
먹으면 또 졸리고 손저리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두유라도 마시고 조금 있다 먹자 싶어서 15분쯤 2개 밥을 드셨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오후는 눈이 덜 무겁고 손도 덜 저리더랍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다음날도 똑같이 해봤더니 또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이은자님은 수첩을 꺼내들고 식사 전 행동과 식후 느낌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두유만 마신 날, 달걀을 추가한 날, 아무것도 안 먹고 바로 식사한 날을 별표로 표시했어요. 별 5개는 몸이 편한 날, 별 1개는 불편한 날이었죠. 한 달쯤 지나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유와 달걀을 함께 먹은 날은 거의 별 4개에서 5개였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바로 식사한 날은 별 1개나 2개였죠. 이자님은 그 수첩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수첩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내용을 이분이 혼자서 일주일 만에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이은자님은 다시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도 잡고 동네 경로당도 나가시고 손주들과 외식도 하셨어요. 16년 만에 처음으로 외식이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가기 15분 전에 편의점에 들러서 두유 한 팩 마시면 되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은자님이 어떻게 16년의 고생을 끝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똑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도 비싼 보조제도 어려운 운동도 필요 없어요. 그냥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두유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에서 당뇨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무가당 두유 한 팩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시죠? 사실 여기에는 명확한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의 소화 속도를 조절해주기 때문이에요.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기 전에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몸은 천천히 준비를 시작합니다.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죠.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식전 단백질 섭취가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이 위장에서 먼저 소화되면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톨게이트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우리도 탄수화물을 받아들이기 전에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은자 79세님이 처음 무가당 두유를 마셨을 때가 기억나세요? 점심 15분 전에 마셨더니 오후 졸음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서 몸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밥을 먹었을 때 급격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소한 맛이 나는 두유는 피하셔야 해요. 고소하다는 건 당분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편의점에서 두유를 고르실 때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당뇨가 1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가당이라고 써 있어도 성분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으시면 좋아요. 점심 15분 전 무가당 두유 한 팩 200ml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조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천천히 마실수록 몸이 더 잘 받아들입니다. 지금 드시는 두유가 정말 무가당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삶은 달걀 한 개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소화 속도를 안정화시켜서 혈당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두유가 식물성 단백질이라면 달걀은 동물성 단백질이죠.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방 섭취가 탄수화물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 급등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은 무조건 나이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우리 몸에 도움이 됩니다. 이은자님이 두유만 마시다가 달걀을 추가했을 때 더 큰 변화를 느끼셨다고 해요. 두유만 마신 날은 별 4개였는데 두유와 달걀을 함께 먹은 날은 별 5개였다고 수첨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오후 피로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저녁까지 컨디션이 좋았대요. 완숙으로 삶은 달걀 1개를 준비하세요. 간은 하지 마시고요. 마요네즈나 소금 없이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간을 하면 자꾸 더 먹고 싶어지거든요. 순수하게 달걀 하나만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반숙보다는 완숙이 소화 조절에 유리합니다. 반숙은 소화가 너무 빨리 되고 완숙은 안정적으로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 관리에는 완숙 달걀이 더 적합해요. 달걀을 간 없이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좀 심심할 수 있는데 일주일만 드시면 익숙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15분이라는 타이밍입니다. 식사 직전이 아니라 정확히 15분 전에 드셔야 효과가 최대화됩니다. 왜 15분일까요? 우리 몸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조절되는 시점이 15분 전 섭취에서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5분 전에 먹으면 몸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30분 전에 먹으면 너무 배가 불러서 정작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돼요. 그래서 딱 15분이 적당한 시간입니다. 이은자님도 처음엔 식사 직전에 먹었는데 효과가 미미했다고 해요. 그런데 15분 전으로 바꿨더니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12시라면 11시 45분에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알람이 울리면 무가당 두유를 꺼내서 천천히 마시고 삶은 달걀 1개를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15분 뒤인 12시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루틴이 익숙해지면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15분 전에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알람 설정 습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알람에 의존하셔야 해요. 까먹지 않으려면 핸드폰 알람을 여러 개 맞춰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 15분 전, 점심 식사 15분 전, 저녁 식사 15분 전에 각각 알람을 설정해 두세요. 점심 15분 전 알람 오늘부터 설정해 보실래요? 그런데 처음부터 3끼 하려고 하시면 힘듭니다. 한 끼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무리한 시작보다는 점진적인 실천이 지속 성공률을 높입니다. 식습관 변화는 하루에 한 끼 루틴부터 확장할 때 정착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 원자님도 처음엔 점심 1끼로 시작하셨습니다. 1주차에는 점심만 실천하고 2주차에는 아침을 추가하고 3주차에는 저녁까지 확장하셨어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늘려가니까 3주 만에 3끼 전부 실천하게 되신 거죠. 처음부터 정기 실천하려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피로와 부담감 때문에 일주일도 못 가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1주차는 점심 1끼만 집중하세요. 아침이랑 저녁은 평소대로 드시고요. 점심만 15분 전 루틴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하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2주차부터는 아침이나 저녁 중에 하나를 추가하시고요. 3주차에는 3끼 모두 적용하는 겁니다. 이번 주 점심기 준비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수첩 기록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별점 기록만으로도 몸의 반응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행동 유지율이 최대 1000배까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을 하면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은자님이 쓰셨던 수첩처럼 여러분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오늘 식전 루틴을 지켰는지,
동그라미나 X표로 표시하고 식후 느낌을 별점 5점 척도 표시하는 겁니다. 별 5개는 정말 몸이 편했던 날, 별 1개는 불편했던 날이에요. 이렇게 일주일만 적어봐도 패턴이 보입니다.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면 됩니다. 아침에 못했으면 점심에 하면 되고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끼라도 성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수첩 한 권 준비해 두셨나요? 아니면 핸드폰 메모장에 적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5가지 핵심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무가당 두유, 삶은 달걀, 15분 전 타이밍, 한 끼부터 시작하기, 그리고 수첩 기록하기,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식후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활 전반으로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을 정착시키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공복 상태의 아침은 혈당 반응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예민한 상태예요. 이때 갑자기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몸은 과하게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마시는데 공복 커피는 위를 자극하고 혈당 급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루틴을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1컵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두와 달걀을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15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물을 먼저 마시면 위장이 깨어나고 스트레칭을 하면 몸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상태에서 단백질을 넣어주면 몸이 훨씬 부드럽게 반응해요. 아침 루틴이 정해져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물, 스트레칭, 두유와 달걀, 15분 뒤 식사.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출할 때 점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에서는 냉장고에 두유와 달걀을 보관하면 되는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가당 두유는 실보관이 가능한 제품들이 많아요. 작은 팩으로 나온 제품을 가방에 하나 넣어 두시면 됩니다. 편의점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점심 15분 전에 편의점에 들러서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하나를 사시면 돼요. 요즘은 대부분의 편의점에 삶은 달걀이 구비되어 있거든요. 외출하실 때 미리 집에서 삶은 달걀을 작은 용기에 담아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고소한 맛이라고 표기된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성분표에서 당류가 1g 이하인지 꼭 확인하세요.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지만 2-3번 확인하다 보면 어떤 제품이 좋은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외출 시 점심 루틴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조용한 자리를 찾아서 두유와 달을 드시오. 식당 들어가기 전에 근처 벤치나 공원에 잠깐 앉아서 먹으시면 됩니다. 급하게 서서 먹지 마시고 앉아서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15분을 보내고 나서 식당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활동량이 줄어드는 저녁 시간에는 몸의 반응이 더 민감해지거든요. 아침이나 점심에는 먹고 나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저녁은 먹고 나서 쉬게 되니까 몸이 더 크게 반응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 전 루틴도 똑같이 지키세요. 저녁 6시에 식사한다면 5시 45분에 두유와 달걀을 드시고요. 그런데 저녁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좋습니다. 바로 식후 10분 짧은 산책이에요. 식후 과일이나 간식은 최대한 피하시고 대신 가볍게 집 앞을 걷거나 집안일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거나 아파트 계단을 한층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10분만 움직여도 식후 반응이 많이 달라져요. 저녁 식사 후에 움직이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없다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지속률이 훨씬 높아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같이 실천해보자고 제안해보세요. 함께 편의점 가서 두유 고르고 함께 달걀 삶고 함께 15분 전 알람 맞춰 놓고요. 가족 단톡방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점심 15분 전에 두유하셨다고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리고 가족들이 응원 댓글 달아주고 이런 작은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강요하거나 비교하면 안 돼요. 격려와 응원으로 서로를 북돋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루틴 가족에게도 알려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주간 계획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시각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실천 유지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달력이나 수첩에 일주일치를 그려놓고 매일매일 실천한 끼니를 체크하는 겁니다. 월요일 점심 확인, 화요일 점심 확인, 수요일 점심 X식으로요. X표가 있어도 개념치 마세요. 중요한 건 X표를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실패한 날도 기록에 남겨야 전체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3번 성공했으면 다음 주에는 4번 성공하면 됩니다.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1주차는 점심만 집중하세요. 월화수목금 토일 중에 점심을 몇 번 성공했는지 체크합니다. 2주차는 점심과 아침 또는 점심과 저녁 중 2끼를 선택해서 실천하고요. 3주차는 3끼 모두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장하면 부담이 훨씬 적어요. 계획표를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면 좋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화장실 거울 옆이나 현관문에 붙여놓는 것도 좋아요. 자주 보는 곳에 붙여 놔야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루틴 계획표 그려보실래요? 여행 갈 때도 이 루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행 가방에 무가당 두유팩 몇 개를 챙겨가세요. 실보관 제품이니까 부담 없어요. 달걀은 현지 편의점에서 사시면 되고요. 호텔 조식 먹기 15분 전에 두유와 달걀을 드시고 그 다음에 뷔페에서 마음껏 드시는 겁니다. 여행지에서도 이 습관을 유지하면 여행 내내 컨디션이 좋아요. 평소보다 많이 걷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15분 전 루틴이 중요합니다. 몸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면 여행을 먹어도 불편함이 훨씬 적어요. 명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음식은 대부분 탄수화물이 많고 기름지죠. 그래서 더욱 15분 전 루틴이 필요해요. 큰 집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서 두유와 달걀을 먹고 가세요. 그러면 떡국이나 잡채를 먹어도 몸의 반응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친척들이 왜 밥을 안 먹냐고 물어보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식사 전에 단백질을 먹으면 몸이 편하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전체로 확산되는 경우도 많아요. 계절이 바뀌어도 이 루틴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똑같이 실천하시면 돼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관한 두유가 더 맛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과 함께 먹으면 좋아요. 달걀도 계절 상관없이 항상 구할 수 있으니까 걱정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루틴이 익숙해지면 외식할 때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친구들과 약속 잡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식당 가기 전에 니일점에서 준비하면 되니까요. 뷔페도 가고 중국집도 가고 한정식도 갈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먼저 알아요. 15분이 되면 자연스럽게 두유와 달걀을 찾게 됩니다. 습관이 되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이거든요. 이유는 처음에는 알람을 10개나 맞춰놨대요. 그런데 지금은 알람 없이도 정확히 15분 전에 준비하신답니다.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곧 그렇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15분 전 무가당 두유와 삶은 달걀 1개 그리고 천천히 먹기 3가지만 실천해도 식후 졸림, 손발 저림, 밤의 수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편의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평범한 2가지 식품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당뇨 관리라고 하면 약 줄이고 밥 줄이는 게 전부라고 믿으셨을지 모릅니다. 수치만 낮추면 되는 줄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몸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면서 억지로 식사량을 줄이면 순간적으로는 수치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은 더 힘들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순서와 준비 시간입니다. 동일한 음식을 먹어도 어떤 상태로 먹느냐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급격하게 반응하지만 몸이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부드럽게 받아들여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이은자 79세님이 16년 만에 외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거였습니다. 식사량을 줄인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꾼 겁니다. 밥을 먹기 전에 몸을 준비시키는 15분의 시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16년간의 고생을 끝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졸리고 점심 먹고 손발 저리고 저녁 먹고 다리 쑤시고 밤에 잠 못 자고 이게 반복되면 외출도 무섭고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결국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후 몸이 무겁지 않고 손발도 편하며 밤에 숙면할 수 있고 외출도 자신 있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삶이 다시 활기를 찾는 겁니다. 이은자님처럼 16년 만에 외식을 즐기고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며 친구들과 경로당에 나가는 그런 삶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제안드립니다. 영상 끝나면 냉장고로 가세요. 달걀이 있으면 2개를 꺼내 삶으세요. 없으면 편의점 가서 달걀 한 판 사오세요. 그리고 무가당 두유도 몇 팩 사세요. 성분표에서 당 1g 이하인지 꼭 확인하세요. 냉장고에 삶은 달걀 3-4개 항상 보관하고 가방에는 무가당 두유 1팩 넣어 두세요. 핸드폰 알람도 지금 바로 설정하세요. 내일 점심이 12시라면 11시 45분 알람 맞추세요. 알람 울리면 두유 마시고 달걀 먹고 15분 뒤 식사하는 겁니다. 3일이면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3일만 해보세요. 식후 몸이 얼마나 편한지 느낄 겁니다. 3주만 지속하면 루틴이 됩니다.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15분 전에 몸이 준비돼요. 3개월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은자님처럼 외식도 자신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친구 약속도 부담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3주차 실천표 예시 보여드리고 단계별 확장법과 실제 사례도 알려드릴 거예요. 외식 상황 대응법도 말씀드립니다. 비빔밥, 회식, 명절 음식 등 각각 준비 방법과 제품 고르는 실전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편의점 두유, 마트 제품, 성분표 읽는 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려요. 많은 분이 성분표 보는 걸 어려워하지만 몇 가지만 알면 정말 쉽습니다. 계절별 실전법도 준비 중입니다. 여름 보관법, 겨울 준비법, 여행 챙기기, 명절 요령까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영상 보고 있는 지역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도 어디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께도 공유하세요. 당뇨로 고생하는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 보내주세요. 16년 고생한 이은자님처럼 누군가에게 15분 변화가 인생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작은 공유가 누군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께 닿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작은 습관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선택한 15분 변화가 내일 건강을 만들고 1년 후 삶을 바꿉니다. 저는 30년간 당뇨를 연구한 이정훈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